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을 선언한 지 6일 만에 연내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으로 정책 혼선과 신뢰도 하락을 자처했다는 비판 여론이 뜨거운데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논란, 그 핵심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매주 이렇게 예.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연말정산으로 한동안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는 건강보험료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그 건강보험료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예. 지금 이제 그 보험에 대한 보장성은 지금 계속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가령 뭐 4대 중증 질환 얘기도 나왔고 예. 노인 임플란트 얘기도 나왔고 예. 하여튼 건강보험에 대한 그 보장성은 강화하고 있는데 예. 이걸 강화하려면 재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보험료율을 이제 올리면 되는데 예. 이걸 올리면 국민 부담이 예. 많아지니까 예. 보험료 부과 체계를 좀 개편해서 개선을 하면 예. 그러면 좀 재정을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기획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그 보험료 그 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예. 결국은 저소득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걸 골자로 해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예. 결국 이 부가 체계가 이제 다원화되어 있는데 이걸 소득 체계로 일원화하겠다는 거죠. 예.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많으면 이제 많이 부과하고 예. 이렇게 일원화하겠다는 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 이제 지역 가입자가 있어요. 직장 예. 가입자 예. 말고 예. 이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예. 소득 평가를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 예. 뭐 자동차 이런 걸 평가해서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은퇴하고 나면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예. 아파트는 한 채 갖고 있을 수 예. 있죠. 예. 근데 그거를 평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니까 예. 그것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경감시켜 주겠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셋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 이 자녀가 직장 그 보험 가입자면 예. 자녀한테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부모가 예. 소득이 많은데도 예. 연금이라든지 예. 그러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보험료를 전혀 안 내요. 아, 무임승차 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피부양자로 들어가도 본인한테 어떤 소득이 있다면 예. 그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예. 소득이 있는데 보험료를 부과하되 예.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시키겠다. 예. 이런 골자로 개편안을 만들었고 예.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문제가 되고 있죠. 백지화를 발표한 지 또 6일 만에 예. 또 연내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예. 이렇게 갈팡질팡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난 여론이 많아졌죠. 예. 지역 가입자들 예. 또 실제적으로 뭐 일부 고소득 예. 가입자 외에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불만 또 여론에 대한 비난 여론 예. 또 심지어는 여당에서조차도 예. 이건 잘못된 것이다 예. 라고 하니까 예. 결국은 다시 그러면 다시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저소득자들 지역에 있는 지역 가입자 중에 아주 저소득자 연소득 5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아예 아주 경감하겠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보험 제도가 예. 세계적으로 좋은 제도예요. 예. 보험료 좀 내면 오바마도 우리나라의 보험을 예를 들면서 그렇죠. 개혁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아프거나 이러면 예. 혜택을 많이 받을 수는 있죠. 예. 혜택이 많이 받게 되면 결국은 이제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보험료율을 올리면 또 상당히 예. 그 불만 저항이 일어나는 거죠. 저항이 강하니까 예. 부가 체계를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그래서 저항을 적게 하면서 예. 이 재정을 일부라도 확보하겠다 예.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논란의 핵심은 형평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그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만 하면 예. 형평성 문제를 이제 헤쳐나갈 수는 있죠. 예. 근데 소득이라는 것이 예. 급여 외에도 기타 예. 소득도 있고 금융소득도 있고 소득이 많죠. 예. 그래서 그런 소득에 대해서 예.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예. 이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은 이제 7천만 원 정도 돼야 부과했는데 그걸 2천만 원으로 다운시켜서 결국은 소득이 있는 데는 가급적 부과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임승차하는 그 자녀에 대해서 그 등록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그런 경우에는 아예 보험료를 안 내니까 이런 무임승차자도 소득이 있으면 결국은 보험료를 부과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결국 계속 문제됐던 거는 소득이 있는데도 이런 여러 가지 편법에 의해서 또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소득 기준이 그래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것을 결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결국은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를 가급적 형평에 맞게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 있는 곳에 맞춰서 부과하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또 전 국민의 소득 파악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또 문제죠. 사실은 유리지갑이라고 그래서 뭐 근로소득자들의 급여는 100% 파악이 되는데 그 이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경우의 소득은 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그래도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죠. 그런 점은 계속적으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또 국민의 민도도 높아지면 결국은 이제 파악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해야 정부도 또 국민도 모두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죠. 연말 정산 때문에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 국민들이 건보료 때문에 이제 또 한번 여론이 좋지 않은데요. 개편을 적용할 때 그렇게 뭐 건보료에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또 다수예요. 근데 액수가 줄어드는 사람도 있긴 하나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 개편안에 따르면 그 하위 계층의 건강보험료는 줄어드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위 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줄어들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정책을 시행했을 때 그 결과가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누진적인 문제에 의해서 실제적으로는 보험료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 비율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하위 계층의 경우에 피해가 너무 크다. 뭐 이렇게 나올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보험료 액수로 봤을 때 하위 계층의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군요. 근데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정책들이 여론의 문매를 자꾸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꾸 정책이 오락가락하니까 여론의 문매를 맞는 겁니다. 근데 정책을 위반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확고부동한 철학을 가지고 한다면 일부의 비난이라든지 그런 여론을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려면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 지지를 얻는 방법은 결국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시켜줘야 돼. 이 정책에 대한 공감대. 근데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려면 정책 시행에 그 시기가 적절해야 돼. 흔히들 말하는 타이밍이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 이런 비난을 받게 되죠. 그래서 확고부동한 철학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고 홍보하고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읽으면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된 그 시점에 이 정책을 시행하면 일부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다는 그 커다란 흐름 속에서 결국 정책이 시행되고 이렇게 비난받고 아주 계속적으로 비난받아서 견디지 못하니까 다시 또 정책을 또 바꾸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겠죠. 결국은 사실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들이 자꾸 나와서 정책이 발전적이 되어질 때 우리 또 국민들의 모든 것들이 발전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좀 연구하면서 노력하면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정책들이 잘 나오고 또 국민의 공감을 얻는 정책 그래서 국민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우리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